네, 라이브 클래스의 대표 신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엄청난 열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깨도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정말 오늘 정말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주원규 PD님, 아나의 디노 대표님, 조현우 대표님, 은자 언니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디테일한 이런 인사이트들을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 내용 뭐였더라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3일 동안 다시 보기 영상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안내 메시지를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놓친 장면들 다시 한번 돌려보시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인사이트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 창업 시장 이런 전반적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오늘 오신 분들께서 무엇이 궁금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이 세 가지 범주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우선 제일 먼저 지금 지식 창업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과연 이 시장의 흐름이 언제까지 갈까? 나는 이 페이스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직 수익 창출이 많이 되기 전에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수익 창출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셨을 거고요. 아직 시작하기 전이시라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의 인사이트들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이 흐름이 앞으로 얼마나 갈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이 사람의 질문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스타트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앞으로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많이 물어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안 물어보는 게 있다.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가 아니라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는 건 과연 뭘까요? 이걸 안 물어보더라.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가 아니라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비즈니스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10년 후에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저희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데요. 이것이 이 비즈니스의 본질이자 저희가 사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첫째, 세상은 10년 후에 더 빠르게 변할 겁니다. 그죠? 챗GPT-4 옴니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하루가 다르게 막 변하고 있죠. 정말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변화의 속도는 느립니다. 내가 뭔가를 나 결심했어. 나 지금부터 이제 독서할 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할 거고 운동할 거고, 과연 이게 잘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빠르게 변하는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요. 저희의 미션은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지식으로 누군가의 변화를 돕는 이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가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정답이 없어서 변하지 않습니까? 챗GPT가 다 알려준다고 해서 우리는 바로 다음날 우리가 갑자기 뭔가 뿅 하고 뭔가를 습득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변할까?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보다 그 어려움을 겪었던
누군가가 오늘 강연해 주셨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삽질하고 부딪히고 실패하면서 겪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겪을 때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정답만 줬을 때 나는 이걸 가지고 변하는 사람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줄 때 내가 변할 확률이 높을까요? 앞으로 10년 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공지능이 대체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사람으로 밖에 대체 불가능한 영역은 앞으로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전자책을 판매합니다. VOD를 판매합니다.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이 질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대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제 아내도 이제 40대인데요. 이 경력 단절 여성께서 그 미모리안 김미경 대표님과 함께 미라클 모닝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찾고 비전을 찾고 가치를 찾아가지고 생활이 바뀌었어요. 아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인생이 바뀐 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얼마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원했던, 오늘 우리 토핑토퍼 대표님도 오셨지만 네, 내가 정말 이 공방에서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분 덕분에 내가 창업에 성공을 했어요. 과연 여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던 회사에 취업했을 때, 또는 내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나는 지식을 판매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요, 지식을 판매한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변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비즈니스의 본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지식 비즈니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비슷하게 저희하고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대략 저희가 한 84% 정도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의 숲이라고 여러분들도 다 검색하실 수 있으세요. 신용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시장에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앞으로도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팀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6번 창업을 했었고요. 심지어 중간에 회사가 힘들었을 때는 저희 아들한테 돼지바 하나도 사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식 비즈니스의 전 분야를 경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플랫폼이잖아요. IT 플랫폼이잖아요. 저희 CTO님은 인도에 1억 명 정도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밸런스 히어로의 CTO로 5년 동안 있다가 저희 쪽으로 합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송상수 CSO님은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자녀나 조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이 다 쓰는 코딩 교육 플랫폼 엔트리라는 것을 창업해서 네이버에 엑시트해서 저희 쪽으로 또 합류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선욱 사업총괄님은, 이분도 창업입니다. 저희 다 이런 표현 전 이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또라이들이 뭉친 회사입니다. 네, 미쳤어요. 저희 송선욱님도 그 모바일 팬덤 스타트업에서 창업을 하시고 함께 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시장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쭉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리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지식 창업, 경제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지식 크리에이터 분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조건과 수익 창출의 법칙, 아까 조현우 대표님 방정식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법칙이라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식 창업,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사람은 이 마켓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마켓이 됐던 나는 특정 마켓에 들어 있죠. 근데 이 마켓은요, 마켓보다 더 큰 개념인 이코노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중에서 가장 큰 개념인 이 경제 구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코노미의 시작은 인구 변화입니다. 인구 변화가 가장 중요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노란색은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낮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이런 그 회사들이 점점 성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 파란색과 초록색, 여기는 성인들, 대학교 이상의 성인들은 점점 갈수록 늘어납니다. 몇 명이요? 20억 명 앞으로 2050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흐름을 그냥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평생 우리가 한 사람이, 이건 미국 자료인데요. 퇴직할 때까지 10번에서 14번 정도는 직업을 바꾼대요. 또는 회사를 바꾼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나를 믿어야 돼. 내 능력을 키워야 돼. 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정답을 원하지 않아요. 그죠?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오는 그 뭐 영상이 됐던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 돼도 그냥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겁니다. 앞선 연사분들의 발표를 보시면서 저분한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셨을 겁니다. 굉장히 개인화되고 있어요. 세분화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중에서 쿠팡으로 또는 스마트 스토어 해보셨던 분 계신가요? 계시는군요. 네, 저희 아내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게 100만 원을 팔아도 10만 원 남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식 비즈니스에서는 앞서서 물론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원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식 상품과 관련 외적인 부분인 거고 어쨌거나 제조, 유통, 배송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익률이 훨씬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또는 1,000만 원을 정산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갈 게 뭐 광고비나 이런 빼고는 크지 않죠. 자, 이 흐름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로 될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오프라인 투 온라인, O2O 시장에 대해서 많이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신데 2030년에는 이 파란색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더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이루어지는 이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지식 크리에이터 분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막 하시다 보면 겪게 되는 문제점들이에요. 우선 아마 처음 시작을 했을 땐 마켓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1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되면 이거 어쩌지? 이 순간이 옵니다. 자, 첫째, 마켓에서는요 내 강의를 결제한 사람의 연락처 정보를 안 줍니다. 왠지 아세요?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해버리면 고객을 뺏겨버리잖아요. 마켓에서는 결코 고객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1000명한테 팔아도 이건 내 회원이 아닙니다. 마켓의 회원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마켓에 한번 클래스 101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검색해보세요. 어떤 분야든 원 오브 댐입니다. 나는 지식 창업에서 내 브랜드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있고 수수료율도 되게 높습니다. 최대 80%까지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마켓에서 안 하고 내가 직접 할 거야. 그냥 블로그 해가지고 구글 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엄청 노가다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게 10명 단위만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비즈니스가 이제 100명, 1000명 단위로 넘어가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직접 구축할 거야. 이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해외 툴들 많이 있지 않아요? 해외 툴들도 있죠. 예를 들면 카자비라든지 뭐 티처블이라든지 이런 해외 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툴들을 쓰는 이유는 내 고객들이 이걸 쉽게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해외 툴들 쓰다 보면 VOC 많이 들을 겁니다. 아, 이거 사이트 너무 불편해요. 뭐 이거 뭐 번역도 이상하고요. 이거 왜 이래요? 아, 결제는 왜 페이팔만 돼요? 이런 일들이 생기죠. 노코드 툴 요새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노코드 툴로 혹시 이거 다 자동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고객이 500명, 1000명 넘어가면 이 데이터들이 이 툴들에서 다 분산이 되어 있어요. 스티비에 있는 데이터 따로, 그 다음에 제피어 따로, 채널톡 따로, 구글 시트 다 따로따로 다 분산이 돼서 결국엔 이 내 데이터를, 내 고객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거를 퍼널을 고도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저희 라이브 클래스인데요. 우선은 영상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한번 보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앞서서 보셨지만 이 플랫폼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플랫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스타트업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러니까 돈이 그냥 뭐 1, 2억이 아니라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저희가 또 투자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객이 많다 그랬잖아요. 열의 아홉 고객분들은 뭘 원하시냐면 마케팅을 원하세요. 그잖아요. 내 거 팔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으려고 그러면 마케팅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컨설팅 수백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야, 이거는 정말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마케팅 자동화 공식, 아까 뭐 마케팅 설계자 뭐 이런 책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런 공식들이 수십여 가지가 됩니다. 세팅하는 거 하나하나가 엄청 어려운 일들이죠, 사실은. 근데 그것들을 저희 라이브 클래스에서 스위치로 껐다 켰다 되게 손쉽게 설정을 해서 크게 보면 웹사이트 브라우징하는 고객들이 특정 액션을 했을 때, 즉 예를 들어서 뭐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쿠폰을 뭐 발행해드린다든지 이런 어떤 특정 액션을 했을 때 구매 전환을 시키는 거를 자동화 이 기능을 고도화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우리 웹사이트에 있다가 이탈한 고객들 있잖아요. 이탈한 고객들을 쫓아가서 하루 또는 몇 시간 있다가 그분들에게 자동화된 메시지를 보내드려서 또 구매 전환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자동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가장 중점 과제이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뭐 한 월 1억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월 1억 정도 이상 규모가 되면 이제 반복 매출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단건 판매가 아니라 이렇게 멤버십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김미경 대표님 사용하고 계신데 요새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막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 회원들은 무제한으로 콘텐츠를 볼 수가 있고 멤버가 아닌 분들은 결제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다음에 여기에 라이브 통합하고 또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 이 안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전용 앱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한 게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반응을 하신 거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미모리안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챌린지로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인증을 하면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를 쌓으면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경험치를 쌓으면 레벨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마 저희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것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식 크리에이터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단계별 그런 흐름들이 있으실 거예요. 먼저 사이트 구축을 하셔야죠. 지식 상품을 구성을 하셔야죠. 마케팅 하셔야죠. 결제해야 되죠. 결제하고 나서 운영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계속 성장해야 되죠. 이 모든 과정들에서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지점은 지식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지식 비즈니스 사스다. 이 분야가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이미 성공 사례가 있죠.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저는 아직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저희가 이런 판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려고 해요. 이게 단순히 이곳에서 뭐 30분, 1시간, 2시간 듣는다고 이게 다 이해가 되진 않으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네트워킹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의 그런 비즈니스에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라클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거 성공하기 위한 월 1,000만 원 이상 벌고 싶은데 그 조건이 나는 구독자가 엄청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데이터이기 때문에 물론 가릴 거는 많이 가렸지만 신뢰하셔도 됩니다. 저희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진 사이트가 17,000개, 17,000분의 고객사분이 계신데 이 중에서 탑 50만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거래액이 한 100억 정도 되셨고요. 그분들이 보유한 팔로워들이 대략 한 5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란색이에요. 자, 노란색이 50개 중에 자그마치 30개입니다. 즉 70%의 고객사는요 구독자가 5만 명이 채 안 돼요. 거의 5만 명은커녕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0명도 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구독자가 많아야만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구독자가 없는데 지금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비즈니스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그런 인사이트들과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딱 요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공유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법칙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 이런 걸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불변의, 이거는 자연의 불변의 법칙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F는 MA 이런 거요. 네. 과연 비즈니스에서도 불변의 법칙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까 조현 대표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비즈니스의 법칙은 이겁니다. 수익 창출하려면요 프라이스보다 밸류가 높아야 됩니다. 내 거를 구매한 사람의 그 느끼는 그 실제로 지분한 돈보다 자기가 느끼는 게 훨씬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상향합니다. 이게 낮아버리면 재구매를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서 본질적인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한번 보시죠. 내가 제공하는 건 고객들에게 컨텐츠인가요? 아니면 소비자의 변화인가요?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 거를 구매한 소비자의 변화를 도와주고 있나?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컨텐츠라면 대략 이런 게 되겠죠. 전자책, 동영상, 뭐 라이브, 웨비나 뭐 이런 것들이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조금 다릅니다.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개개인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예를 들어 시험이 있어요. 취업이 있어요. 창업이 있어요. 각자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 소비자가 느끼는 그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정말 바라던 회사 대기업에 이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럼 나는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의지박약이라서 내가 행동이 절대 바뀌지 않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아예 행동이 교정이 돼버렸어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세 번째,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몰랐는데 완전히 알아버렸어. 오늘 뭐 은자 언니 뭐 정말 이 강연들을 내용을 완전히 이제 내 걸로 알아버려가지고 내가 술술술술 할 수 있게 돼버렸어. 과연 이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컨텐츠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한 어느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요즘같이 컨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그죠? 그 범죄도시가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백억 들인 제작비도 우리는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즐길 수 있잖아요. 내 컨텐츠가 컨텐츠 입장이라면 과연 얼마만큼 지불을 할까?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변화를 도와준다면 이거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컨설팅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네, 몇백만 원이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점차 이렇게 높여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뭐 앞서서 우리 연사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컨텐츠를 팔아서 단기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되게 이게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변화를 내가 진짜 도와준다면 저희 고객사를 예를 들면 영어를 가르치시는데 영어 가르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단순히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줌으로 하잖아요. 근데 수업 태도가 안 좋아요? 그럼 전화합니다. 왜 수업 태도 안 좋냐? 왜 안 듣냐?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이분이 하게 만듭니다.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십만 원이 되더라도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어떻게 보면 연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식 비즈니스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넓게 보면 동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짧게 치고 빠지고 나는 컨텐츠를 팔고 경제적으로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엑싯할 거야. 이런 관점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진짜 도와주고 있나? 어떻게 내가 이분을 더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내 실력을 높일 수 있지? 이런 관점으로 계속 고민을 해주셨을 때 이 시장은 지속 가능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해보면 지식 창업 시장은 앞서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말씀드렸죠.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프 베조스의 이야기도 했었죠. 두 번째, 구독자 1만 명이 안 돼도 충분히 의미 있는 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저희 데이터로 보여드렸잖아요. 세 번째는 프라이스보다 밸류가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고객한테 이 밸류를 만들어주고 있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밸류는 뭘로 만들어진다?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변화를 느끼는가, 요 초점을 두고선 비즈니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